전 세계인들이 깨어나고 저항하고 있어요. 한국인만 지금 못 깨어나고 있어요. 80%는 못 깨어나고 있어. 관제 뉴스만 믿고 그것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딥스테이트를 모르고서 이 현실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좀 검색을 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론에 나오는 건 모두 가상세계라는 말이 있어요. 다 지금 조작이 되고 있는데 이걸 믿으면 안 돼요. 지금 인류의 생사와 한국의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경고 과목에서 나와가지고 급히 여러분들한테 알려야 될 내용들을 태평 김일성 TV의 한 부분을 제가 인용했고 나머지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미국 인사이드 TV를 제가 인용해왔습니다. 압축해서 세계인들이 깨어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꼭 깨어나시기 빕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고맙습니다. 푸틴과 트럼프가 한편이고 젤렌스키와 바이든이 같은 물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인류의 적 딥스테이트를 심판하는 그러한 일의 전 세계적 리더로 우뚝 선 인물입니다. 바이든은 바로 그 딥스테이트의 노예입니다. 인류를 보호하기 위한 싸움에 나선 푸틴을 악마로 왜곡되이 표현하고 인류를 파괴하려는 딥스테이트의 노예인 젤렌스키를 의로운 애국자로 거짓 포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국제 정치판의 역학구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의 EU 체제, 즉 유럽연합은 그 자체가 딥스테이트의 세계정부 수립의 전초 기지입니다. 간단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나토는 EU와 미국을 잇는 그들의 집단 군사 체제인 것입니다. 나토는 군사의 그 협정이죠. 자, 푸틴의 러시아는 명확하게 반 딥스테이트 국가 노선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이 딥스테이트가 장악한 유럽연합과 나토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킴으로 해서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강화시키고 푸틴 체제를 위협하는 그러한 포석을 하려는 것입니다. 즉 침략자는 러시아, 푸틴이 아니라 나토 측이, 정확하게는 그 나토에 숨어있는 딥스테이트 일루미나티가 유럽까지 움직이고 끝끝내 우크라이나까지 움직여서 러시아를 위협하고 침공하려는 것을 먼저 했다는 뜻입니다. 주객이 전도가 된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푸틴은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장악하는 선수를 써버립니다. 그로서 유럽연합과 나토 체제를,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딥스테이트 세력을 약화시키는 대반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낸 것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의 본질인 것입니다. 푸틴은 딥스테이트의 꼭두각시 젤렌스키의 우크라이나를 오히려 러시아의 지배권으로 재편시키는 고도의 전략을 성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트럼프의 그러한 고도의 전략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므로 쓰레기 언론들이 사용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표현은 변경되어야 합니다. 러시아의 딥스테이트 세력 심판, 이러한 표현이 바로 정확한 사태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이 동북아 주요 국가인 중공과 대만, 일본,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실상으로는 딥스테이트의 도구로 사용되는 노예 국가가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의 그러한 상황과 그렇게 별반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콧땡땡이 끝나가는 동안 잠시 사람들의 관심을 전쟁 영화로 돌려놓아 자신들에 대한 비난을 회피하고 커튼 뒤에서 다음번 전염병과 디지털 아이디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람들이 전쟁 뉴스에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 그들의 사악한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 캐나다 트러커 소식이 묻혀버렸고 미국의 트러커들이 현재 언론뿐 아니라 일반인들로부터도 캐나다의 트러커만큼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살이 푸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 영국 정부는 온라인에서의 익명성을 축소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언론의 자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에드워드 호전이 그런 것들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중 가장 우려되는 것은 바로 디지털 아이디입니다. 불행하게도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를 연상케 하는 글로벌 디지털 아이디를 통한 감시 계획은 훨씬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콧땡땡으로 디지털 아이디의 사용이 급증했으며 각국이 전염병 유행의 관리에 디지털 서비스에 필수적이 되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디지털 아이디가 전염병 관리에 아주 효과적이니까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하얀 신발 패스는 세계은행의 ID4D 이니셔티브, 게이츠 재단과 록펠러 재단, 그리고 UN 등이 후원하는 ID 2020 등 디지털 아이디를 우리의 삶에 도입하는 진입점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인류로 하여금 디지털 아이디 시스템을 통해 감시와 통제의 새로운 시대로 스스로 걸어들어가게 하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아이디를 거부하는 사람은 마치 버스 안에서 얼굴 기저귀를 안 한 사람처럼 대중에게 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인간 취급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덜 깨어난 보통 사람들 스스로가 게슈타포 노릇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서양의 선전전에서는 승리하고 있지만 실제 전쟁에서는 러시아가 승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젤렌스키의 이런 징집명령이야말로 반인류 범죄로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는 사실 국민들을 인간방패로 내세워 대량 희생자가 나오게 한 다음 전 세계의 동정심을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번 전쟁은 물론 푸틴이 딥스를 청소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바이오 연구소를 정밀 타격했다는 것이 바로 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바이오 연구소가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음에 따라 치명적인 병원체가 방출될 수 있다는 경고가 이미 지난 2월 25일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코땡땡이 끝나자마자 중국 같은 나라에서 또 무슨 이상한 전염병이 발생했다고 하면 이번엔 사람들이 잘 안 믿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러시아의 폭격으로 바이오랩이 파괴되면서 치명적 병원체가 누출되었다는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어떨까요? 매우 그럴싸해 보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책임은 모두 푸틴에게 돌릴 수도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겠죠. 이러한 추측들이 다 빗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솔제니치는 이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용감한 개인이 되는 첫 단계는 거짓말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다. 한마디의 진실이 세계를 압도한다. 진정한 용기는 러시아 대사관 유리창에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언론의 선전에 휩쓸리지 않고 무엇이 진실인지 고민해보는 것일 겁니다. 또한 주류 언론의 선전뿐만 아니라 그와 다른 어떤 추측에 대해서도 편향된 생각을 버리고 모두 함께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